네, 자 오늘은 동부지 중에 14일 여정 프린세스 크루즈 마제스티코로 우리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후기 영상을 맨날 둘만 하다가 오늘 붙들어 가지고 같이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그죠? 우리 이제 하진현 스님께서는 다른 팀 인솔로 오시고 이렇게 스케줄이 맞아 가지고 매번 둘만 이렇게 너무 편협된 정보만 제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잠깐 고객분들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이렇게 짬을 냈는데요. 일단은 우리 하진영 인솔자님 간단하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크루즈 전문 인솔자 하진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스터 채널 어차피 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4월 29일 날 출발해가지고 약 14일 정도 이제 동부지 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프린세스 크루즈를 탑승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선하기 한 3일 해상 2번 정도 하고 이스탄불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후기를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이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 같은 경우는 요번에 마제스틱 프린세스호 일단 미스터 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크루즈였잖아요. 요번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타게 됐는데 좀 배는 어땠던 것 같아요? 네, 배는 사실 되게 옛날 첫 배잖아요. 네네. 첫 배다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게 의미가 특별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다시 탔을 때 이제 감회가 좀 새롭고 역시나 시설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나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후기가 좋고 좀 평이 좋은 편이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손님들한테 이게 그 처음 탄 크루즈 스토리를 되게 미담처럼 보시던데 회사의 미담과 본인의 미담으로 보시던데 솔직히 이 영상을 손님들이 보실 거지만 다음번에 만날 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데뷔를 한 마제스티코를 그죠. 모처럼 거의 10년 만에 탔겠네요. 그죠? 10년 만에 또 탑승을. 2017년도에 첫 출항이었으니까요. 그때 네네. 타고 이제 지금 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또 프린세스를 많이 탔지만 이렇게 타게 됐고 우리 우리 하진여 인솔자 스님께서는 최근에 또 결혼 축하드리고 특히 또 이제 신혼여행을 프린세스 크루즈로 또 다녀오셨다고 지난 영상에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요번에 또 동급의 마제스틱을 탔는데요. 프린세스 크루즈 요번에 고객분들이 느끼는 좀 장점이나 이런 것도 좀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후기 같은 거?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4월 달에 드라이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가 너무 깔끔해서 지금 너무 저도 만족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탔던 프린세스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 아, 네. 어. 요 앞전에 뭘 타셨던? 디스커버리 탔었어. 같은 어차피 같은 라인의 같은 맞아요. 동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이 달라서 좀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미주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탔을 때는 네. 지금 거의 90% 이상이 미주권 사람들이고 여기도 네.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미주, 호주, 거의 미주네요. 그래도 조금 더 영국이나 이쪽 편들도 약간의 유럽 사람들도 섞여 있고 네네.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다문화 이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같은 배지만 노선에 따라서 느낌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요번에 기항지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좀 다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던 에페소 같은 경우는 우리 미스터 채도 처음이었고 네네. 그죠? 그런 부분인데 기항지적인 부분 좀 특색이나 그리고 해상이 4번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 손님들 좀 반응 이런 거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상이 4번이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손님들이 좀 지루하게 생각을 하시면 어쩔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이게 손님들 오히려 이제 해상 일정을 좋아하시고 이게 이제 이틀 정도 투어하고 하루 해상하면서 좀 리플레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처음부터 이제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리고 이제 배가 사실 이제 퀄리티나 서비스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배에 가는 걸 좀 기다리시는 듯한 네네. 약간 좀 그런 인상도 많이 받아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항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네. 슬픈 소식 산토리니의 기항이 이제 취소되면서 대부분 이 노선에서 가장 좀 하이라이트로 대부분 손님분들이 기대하시는 일정이 산토리니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사실 기항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쿠아시 같은 경우엔 처음 와봤는데 그 밸런스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페소 유적지도 나름대로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쉬린제 마을, 쉬린제 마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한적하게 시간 보내고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이제
진짜 사실 좀 터키에 약간 좀 요런 예쁘장한 마을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많이 안 와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배터리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연결해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네 번의 공해상 우리가 프로는 아니니까 그래서 네 번의 공해상이지만은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비장의 카드로서 또 별도의 프로그램 좀 준비하고 경쟁사 인솔자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요번에 또 개인적으로는 트리에스테를 요번에 한 세 번째 내가 여기서 승선을 한 것 같은데 그 베네치아에서 그 승선지가 바뀌면서 되게 괜찮았었어요. 요 지역에 대해서 우리 그 하진영 선생님께서는 좀 어땠어요? 트리에스테나 뭐, 저도 베니스에서 출항할 때 그때 뭐 동부지중해를 많이 탑승했었고 요즘 최근에는 마르게라 네, 마르게라. 가서 뭐 텐더로 이렇게 탑승하고 하시죠. 그것보다는 트리에스테가 너무 괜찮았어요. 도보로 거리에 있는 뭐 시가지도 있고 도보권이잖아요. 네네. 10분, 15분 이렇게 있고 거기가 또 뭐 아페리티브나 뭐 커피나 이런 네. 것들이 유명해서 그냥 시간 뭐 적적하게 보내시기도 좋고 해서 저희가 이탈리아 출발해서 어디 갔죠? 크로아티아, 네. 그리스, 그리고 터키 네. 이렇게까지 오니까 이 전일 해상이 중간중간에 있어도 다음 뭐 떠오른 다른 나라를 간다는 기대감에 네네. 그 나쁘지 않지 않았나. 네네, 이게 세 명이 합방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트레스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안내를 직접 하면서 이탈리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스트리아 색깔이 강하고 슬로베니아 색깔이 강한 지역으로서 되게 좀 더 이색적인 그런 느낌을 조금은 느낌이 좀 달랐던 그죠?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베네치아보다 슬로베니아의 그 도시가 더 가까운데 인접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뭐 미스터 최 얘기처럼 산토리니가 대체된 것이 크레타인데 제 손님들한테 아쉽지만 그래도 의미 부여를 좀 이렇게 해드렸어요. 제가 거의 190번의 크루즈 탑승 중에 100번이 지중해라면 100번의 지중해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처음 가보고 이번에 두 번째 그 정도로 오기 힘든 지역이고 산토리니는 많이 갔지만 이번에 크레타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크레타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유적지를 많이 방문을 하는데 지금 크레타에서 이제 크노소스 궁전을 방문하셨는데 이제 손님분들의 반응이 여기는 복원을 왜 이렇게 해놨냐 콘크리트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그런 유적지를 저희가 보는 것도 엄청 신기한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것조차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크레타가 생각보다 그리스에서 큰 섬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큰 섬이라서 저는 쇼핑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쇼핑하기 시간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네네네. 그래서 뭐 어차피 또 이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산토리니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세계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배운 지역이고 그곳을 또 온 것에 대해서 저희 고객님 몇 분은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오히려 크레타에 대해서 좀 더 좋으셨다라는 분도 사실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말씀처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가이드 쌤 말씀으로는 그 복원을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유산 유네스코에는 이제 못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크레타 같은 경우가 산토리니가 이제 대체가 되어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나 뭐 그런 식의 좀 의미를 두고 사이플러스나 로도스나 이런 섬들도 다 가봤지만 크레타는 이번에 두 번째였을 정도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듀브로브닉의 물가 와 진짜 올 때마다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적이네요. 두브로브니크가 물가가 그죠. 살인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드셨는데 저희 제일 메인대로 플라차 거리. 네네. 플라차 거리에서 맥주 한 잔 큰 잔을 먹었는데 12유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골목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8유로가 나왔어. 너무 진짜. 살인적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두브로브니크는 점점 더 관광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죠. 예, 뭐 돈 쓰기도 무섭고 그 돈을 비싼 돈을 지불했음에도 우리도 아까 막 손님이 어제 얘기하셨는데 뭐 팁 안 주는 거 가지고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기분 안 좋고 그런 또 어제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사실 점심을 일부러 하지 않는 이유가 돈은 돈대로 쓰고 음식의 퀄리티는 바닥이에요. 차라리 배에 와서 드시는 게 낫고 그 비용으로 뭐 어디 좋은 데서 커피 한잔 하거나 그런 게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미스터 채도 오랜만에 듀브로보딩 왔는데 좀 어땠어요? 사실 뭐 물가 이제 얘기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제 매번 놀라는 게그 케이블카 비용 인상, 그 다음에 성벽 입장 비용 인상. 네. 이게 사실 케이블카 비용이 27유로인가 그래요 왕복. 네. 그거 타는데 2분? 네. 네, 2분.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성곽 투어도 사실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비용 들여서 또 할 건 아니거든요. 네네. 40유로죠. 네, 40유로. 와, 그러니까 이게 40유로면 이게 유로가 환율이 높았구나 이번에. 예, 그래서 체감하기가 40유로면은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그게 있나. 이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막상 해보면 실망하시는 건데 그걸 비용마저 비싸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되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꼭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를 또 비용이 비싸니 하지 마십시오. 비용이 아까우니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원하시면 해보십시오라고 하는데 내려오시면 하나같이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라고 하시니까 이번에 직접 또 손님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현지 물가도 물가지만 그런 인프라에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죠. 뭐 고객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비용도 그렇고 저희 여행사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이제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 성벽 투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0유로 내고 해볼만 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저는 경생사라서 포함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러네. 어제 얘기했어요. 보통 두 개 중에 하나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저기를 했고 왜냐 그러면 그 케이블카 타면 어차피 성벽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성벽 계단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돈을 떠나가지고 자 어쨌든 할만한지에 대한 뭐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이라면 그 돈 내고 하겠냐. 근데 너무 비싸긴 하죠, 사실. 그죠. 너무 비싸긴 하고 그 요즘에는 보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후기 같은 거를 몇 번 찾아봤는데 오기 전에 그 성벽 투어가 이제 1일 패스 이렇게 나와서 성벽 투어를 가는 걸로 이제 그거를 끊고 그걸로 버스를 바꿔서 버스를 타고 성벽 뭐라고 하지? 전망대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물가가 장난이 아니구나. 두브로브니크 현지 가이드도 이제 두브로브니크가 크로아티아가 2023년에 유로화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쿠나에서 바뀌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현지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아니 그래서 성벽 투어 뭐라고 그러나? 저는 할 건데요.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굳이 저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희는 전망대를 선택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고 그 통로가 좁기 때문에 막 뒤에 밀려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성벽이 뭐 10분 20분 돌아서 될 게 아니라 거의 1시간 반 정도 될 걸요. 다 돌려면. 그리고 뭐 중간중간 계단도 많고 그런 부분이라서 애써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근데 다음에도 저는 안 넣을 거예요. 안 넣고 차라리 고객분들 뭐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는 게 좀 낫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래서 듀브로브닉 진짜 영국 물가를 뒤집어 엎었다라고 작년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너무 비싼 것 그런 같아요. 부분들 좀 이렇게 운영하면서 좀 아쉽고 힘든 부분들. 그리고 이제 꼬르프 같은 경우는 유명한 지역은 아닌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리스 꼬르프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그리스에서도 꼬르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터키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엄청 맞아요. 강한 네. 동네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한 동네라서 뭐 유럽풍의 그런 서유럽풍의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CC 궁전 정원, 네. 근데 이제 거긴 공사 중이라서 사실 음, 조금 메리트가 맞아요. 없었고, 네. 이번에 카노니를 저희가 이제 항상 전망대로만 보다가 네. 이번에 카노니 밑에를 이렇게 내려가서 수도원도 보고 했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시간도 괜찮았고, 네. 그리고 뭐 골프 시내도 사실 물가가 뭐 그렇게 뭐 비싸진 네. 않으니까 그래서 저렴한 편이고, 사실 골프 올리브유도 저도 이번에 올리브유가 골프가 유명하다는 걸 알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너무 괜찮았던 것 같고, 뭐 나름 괜찮은 기항지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조금 저희하고는 좀 진행을 다르게 했는데, 저희는 그 별장 그 뭐지? 거기가 이제 아직 그 내부는 공사하니까 네네. 뭐 별장 그 정원만 본다고 해서 과감하게 저는 이제 그냥 빼버리고 오히려 그 베네치안 성체를 저희는 갔다 왔어요. 말씀하신 수도원도 그 뭐 사진 하나 찍는 거 좀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빼고 성체에서 시간 좀 여유 있게. 이번에 성체는 미스터 채는 골프 여러 번 가도 성체는 처음 가봤죠. 네, 좀 맞아요. 어땠던 것 같아요? 성적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자꾸 제가 비용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 중요하죠 비용이. 비용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10유로더라고요. 네. 네, 10유로인데 일단 아니가 이제 자체는 괜찮았어요. 네. 자체는 괜찮은데 이 10유로를 주고 들어올 만한가?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애매하지 않나. 물가가 많이 올랐어, 예. 거기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10유로면 사실 유럽의 입장지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긴 해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골프가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카페나 물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좀 다른 지역들 뭐 이런 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딱 투어 난이도나 네, 투어 네. 밸런스나 그렇게 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포함은 아니었는데 네. 제가 현장에서 좀 일부러 이제 좀 예전에 저는 이제 가봤어가지고 저도 골프를 몇 번 왔는데 성은 한 번 전에 가보고 그때는 5유로인가 해서 제가 모시고 왔는데 10유로 하길래 당황해가지고 뭐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저는 그때 갔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었고 우리 하쌤 말씀처럼 유일하게 그죠? 유일하게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도로가 물길만 아니면은 옛날에 베네치아의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요번에 뭐 기항지들이 아직 이제 이스탄불하고 아테네가 남았지만 그런 데야 뭐 원체 유명하고 많이들 가니까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나 기항지 이런 부분들 우리 하진영 인솔자분께서 생각하실 좀 어떤 여정인지 또 추천해 볼 만한지 그런 거 한번 총평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별점 5점에 한 4.5점 정도. 아, 네네. 너무 여행 자체도 이번에 진짜 크루즈 여행이 사실 저희가 바쁘게 움직이는 패키지 같은 여행이 아니고 좀 쉬어가는 여행인데 적당히 쉬어가면서 조금 새로운 기항지들도 많이 들어가고 네네. 산토리니가 취소된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 취소된 게 좀 커서 오히려 크레타를 가서 조금 더 신선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4개국 뭐 나라도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뭐 프린세스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마제스틱은 너무 깔끔하고 서비스도 너무 좋고 해서 저는 4.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우리 미스터 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가 보통은 입문을 코스타로 많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 4팀 정도가 서부를 코스타로 하고 동부를 이렇게 프린세스 타는데 그분들의 뭐 인터뷰도 나중에 뭐 한번 요청을 해보겠지만 그런 반응이나 피드백들 좀 전달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개개마다 좀 다르시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도 높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이런 메달리온의 좀 혁신적인 시스템, 맞아요. 특히나 딜리버리 네네. 여기서 좀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프린세스가 이런 이제 또 프리미엄 패키지나 이제 플러스 패키지를 했을 때 이제 좀 비용 추가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좀 꽤나 있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오는 만족감도 좀 크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음식도 사실은 좀 맞아 하시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뷔페를 가면 이제 결국은 이제 세계 음식이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지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일단 배가 기본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 뭐 뷔페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붐비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좀 굉장히 조금 이제 좀 플러스를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이제 앞으로 크루즈 여행은 이제 좀 요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코스타 크루즈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프린세스의 장점을 좀 알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조 박사님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코스타 크루즈의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그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뭐 요소들 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 패키지 프리미엄 플러스나 그런 프리미엄, 이번에 프린세스 플러스 패키지 말고 프린세스 프리미엄 하루에 90불 정도 하는 그걸 또 두 팀이 또 신청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또 활용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메달리온 서비스, 그죠? 문 근처만 가도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든지, 어플로 내가 있는 곳에 음료를 좀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지난 행사 대비해서 그런 좀 장점들, 그래서 왜 좋은지도 우리가 캐주급을 다 봤기 때문에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설계하는 대로 이렇게 또 잘 따라오시면 또 그런 그 즐거운 또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크루즈 라이프가 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대본도 없이 그냥 한번 촬영을 해보자 하고 세 명이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요. 어쨌든 좀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나 이번 동부지 중에 또 그런 좀 뭐 또 장점이나 또 조금 아쉬운 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뭐 이번에 쇼도 너무 괜찮았고, 네. 뭐 그 보셨어요? 거기 오케스트라 하는 거. 맞아요. 네. 오케스트라 연주도 막 하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혹시 아셨어요? 9시에 그 저기 위에 분수쇼 하더라고. 네. 아셨어요? 네. 나만 몰랐네. 나도 처음 몰랐어요. 네. 그런 것도 너무 괜찮고 네네. 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그리고 동부지중해 자체도 사실 우리가 동부지중해가 제가 생각할 때 크루즈 여행으로 왔을 때 메리트가 제일 있는 지역이 동부지중해라고 느끼거든요. 항상 섬으로 많이 다니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배를 타고 이동해야 돼서 뭐 섬으로 다 해야 되는 곳인데,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도 날씨가 그래서 다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우리 네네. 일단 이번 일정 전반적으로 사실 저는 좀 몇 가지 좀 아쉬운 게, 사실 기항지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같은 일정을 이제 아일랜드호로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라벤나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산토리니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상이 좀 한 번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상 4번은 개인적으로 좀 많지 않나. 네네네. 그러니까 3번 정도만 들어가면 참 좋을 거고, 기항지가 한 군데 정도 좀 다채로운 데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산토리니보다는 미코노스 정도가 한 군데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되게 이제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그렇죠. 프린세스 일정을 많이 좀 찾아보고 하는데, 이런 일정이 내년에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이게 없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일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물론 아일랜드 프린세스는 배가 10만 톤급에 2009년식으로 되게 좀 오래됐었지만은 그 작기 때문에 아마 라벤나라든지 중간에 한두 군데가 더 들어갔던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마제스틱 크루즈는 거의 14만 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에 대한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내년에는 좀 이미 진작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부지중해 내년 4월 이제 서부지중해를 썬 프린세스로 최신 선박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알래스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프린세스로 좀 준비를 해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좀 색다르게 맨날 둘만 나오는 것보다 마침 계셔가지고 오늘 또 촬영에 임해 주셨는데요. 간단한 소감하고 마무리할게요. 계속 이렇게 크루즈 콜럼버스에 나와가지고 회사에 이렇게 뭐 혼이라도 날까 조금 무섭긴 한데 아니요, 네, 뭐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예, 개인 활동이니까. 예, 그리고 업에 또 많은 정보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니까 이해해 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